선생님 아들로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노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 함께 하는지 아세요? 네, 정민 지휘자님이랑 함께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인터뷰가 있는 데가 강릉인데요. 왜 강릉에서 인터뷰하는지 이제 정민 지휘자님이 설명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휘자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강릉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이제 1년 됐고요. 제 어린 시절은 프랑스에서 보냈고요. 한국에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왔네요.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래 살아서 프랑스어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이 제일 잘하는 언어는? 저는 언어 여러 개 하는데 네. 아주 완벽하게 하는 언어가 단 한 개도 정말? 없어요. 지금은 이제 강릉에서 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가 조금은 편해졌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도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그래도 조금 더 편해지고 오래 한 언어를 안 쓰면 좀 불편해지고 그렇죠. 정명훈 선생님 셋째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명훈 선생님은 진짜 뭐 지휘자로 너무 유명하시고, 근데 정명훈 선생님 아들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솔직히 저는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담 느껴지진 않아요. 다행이다. 사실 저 지휘 했을 때 더 부담스럽지 않은 게 조금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네, 저는 본인이 느끼기에도. 네. 만약에 뭐 저희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였으면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 운동을 했다면. 왜냐면 그 운동은 누가 제일 많이 이기는지. 그치, 이기고 지는 거잖아. 그게 제일. 근데 음악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활동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랑 스케줄이 가끔 이렇게 겹칠 때가 있잖아요.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같은 도시에 같은 날에 이렇게만 다른 활동, 다른 일을 하는데 만나는 날 이게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서 그런 스케줄이 맞았는데 근데 또 그날이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연주였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그 마르타 아르그리시하고 그래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어쩌다가 그날 저희 아버지가 도쿄에 다른 오케스트라랑 연주가 있어서 오셨어요. 같은 연주장에서는 홀에서 저는 연주장에서 홀에서 연주하고 저희 아버지는 다른 방에서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연을 왔어요. 보고 오셨죠. 예. 저는 제 공연을 누가 듣는지는 누가 듣든 상관없어요. 특별히 모인 어떤 중요한 분이 와서 더 부담스럽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뭐 저희 아버지가 올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뭐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보다 같은 일을 하니까 너무나 뭐 조금 실수를 하면 조금 다 그리고 모든 동작을 너무 잘 보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무대 뭐 수천 명 앞에 서는 일을 하는데 뭐 한 사람이 와서 이게 너무 부담돼. 네, 그런 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는 그냥 오고 싶으면 오시라고. 그래서 그날 왔는데 어땠어요? 저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매니저가 저희 저보다 아버지가 더
긴장하고 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본 모습 중에 가장 뭐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그 정명훈 마에스트로님은 아드님이 셋인데 그래도 음악에 이렇게 올인해서 하는 건 우리 정민 지휘자님이신데 처음에 음악 한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어요? 음악은 뭐 어린 나이부터 조금 거의 취미로 했고 지휘를 처음 해보겠다고 했을 때 네, 아버님 뭐래요? 놀라셨죠. 놀랐어. 아버님은 전혀 오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저기 처음에는 그 더블 베이스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정말 큰 악기잖아요. 더블 베이스 하겠다고 했을 때 오노 정도 아니고 그때는 뭐 기절을 더블 베이스 항상 저희 고모들하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뭐 어린 나이부터 많이 여행을 많이 하고 추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저희 큰 고모 악기를 드는 게 힘들었어요. 자기 항상 그 첼로 드느라 고생을 했는데 이제 더블 베이스 이제 베이스는 운반하려면 뭐 트럭이 밴이 필요할 정도인데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러면 더블 베이스 할 때 아버님은 진짜 지휘할 때보다 더 격하게 반대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대학교 때 바이올린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악기 하다가 또 바이올린으로 옮겨가는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더블 베이스였어요. 근데 더블 베이스에 베토벤 베이스 컨체르토, 모차르트 베이스 컨체르토, 브라흐스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게 그 작곡가들이 그 베이스를 위한 레퍼토리는 없죠. 게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너무 없어서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었어요. 저희 고모랑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라스칼 오케스트라랑 투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러 갔어요. 근데 저희 고모가 브람스 파이닝 컨체르토를 했어요. 근데 왠지 그날 특별히 그게 와닿았어. 네, 이게 왜 이런 곡이 베이스한테 없나? 없지. 그래서 사실 그 여행 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제가 낙원상가 가서 100불 주고 악기 케이스하고 활 사서 제가 혼자 그냥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더블 베이스 하다가 바이올린으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아버님처럼 피아노도 조금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어도 불어하지, 독어하지, 한국어하지, 영어하지 악기도 더블 베이스 하지, 바이올린 하지, 피아노도 하지 또 뭐 제가 모르는 거 딴 거 하는 거 있어요? 제일 이태리어를 하는데 이태리어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언어예요. 이태리가 그렇게 좋은 이유가 이태리는 예술의 나라예요. 그리고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태리는 그 땅과 그냥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어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정민 지휘자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카네기 홀에 그 부산 소년의 집 아이들하고 가서 연주했었잖아요. 그 어떻게 하다가 카네기 홀에까지 간 그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카네기 홀에는 처음에는 뭐 서울에 뭐 이렇게 자선음악회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그냥 관심이 생겨서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더 점점 많이 생기게 되면서 그냥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듣기에 그 어린애들이 한 40명 그 다음에 또 그 소년의 집을 떠나서 큰 애들이 한 60명에서 한 10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100명이 다 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와 그러면 그런 경기 같은 거는 이번 사실 그래서 이번 우리 강릉에서 이번 공연을 풍산에서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풍산하고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계기가 그때였어요. 아니 그러면 풍산에서 그때 그 100명의 아이들 가는
여비 같은 거 도와줬나요? 네. 강릉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즐거움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강릉이라는 곳은 재작년 9월에 처음 오게 됐어요. 코로나 중에. 네. 여기서 처음으로 개관지로 9월에 왔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여기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근데 너무 모든 면에서 너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공연을 많이 가봤어도 이렇게 합창단하고 하는 건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그 감동이 또 다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제일 자연스러운 악기예요. 어제 연주 전에 합창만 따로 이렇게 합창단 연습을 시키려고 갔는데 시작하기 전에 합창단 앞에 서면서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시는 게 좀 예.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모아서 그냥 제일 자연스러운 악기, 목소리 악기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합쳐지는 게 그냥 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가장 원초적인 그런 악기라는 그 표현이 지금 너무너무 와서 닿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음악이 그 순서로 발전이 됐고 처음에는 이렇게 옛날 노래로 시작됐죠, 음악이. 대규모의 분들이 무대에서 다 함께 할 때 지휘자로서 어떤 부담이 더 가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성격에 조금 맞아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지휘는 여러 명을 수십 명을랑 같이 이렇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악기처럼 그냥 자기 악기랑 자기 음악만 신경 쓰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를 자기도 즐겨야지. 네, 그래서 조금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면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거의 뭐 만족감, 그 희열. 네, 마에스트로 정명훈님을 알아서 가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음식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민 지휘자님은 아버지처럼 음식 요리 잘하세요? 아니면 전혀 어때요? 좋아해요. 좋아요. 네. 아니 하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하는 걸 좋아해요. 하는 거. 뭐 그럼 뭐 잘해요? 주로 이태리 음식하고 프랑스 음식.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얘기해봐요. 파스타죠. 파스타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면을 잘 익히는 게. 그렇죠. 알단테고. 그 다음에는 사실 소스는 secondary. 세컨드리요. You should have a 원장분. 그래요. 언제 한번 제가 홈 디너. 홈즈가 좋아요. 딴 거는 조금 다 좀 처지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잊을 거예요. 네. 여름 휴가 같은 거 있잖아요. 고향에 아버님도 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쪽에 많이 계실 텐데 어느 쪽으로 가세요? 휴가는 뭐 정해진 기간이 없죠. 뭐 스케줄이 항상 다르니까. 그렇죠. 저희 이것도 아마 아버지 닮은 거일 수 있지만 살기 좋은 데 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외 연주 돌아다닐 때 그게 어떤 면에서 휴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활동하고 이태리에서 많이 활동하고 그리고 이 강릉에서도 일단 그곳에 음악 상관없이 거기 가는 건 아주 좋아하는 곳들이라 거기 가면 어떤 면에서 휴가 같은 느낌이에요.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님은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침 식사할 때까지 늘 음악 공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민 지휘자님도 그 음악 공부를 그렇게 아침부터 쭉 하시나요?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음악인가요? 네, 특별히 뭐 지휘자는 악기를 안 하니까 소리를 안 내니까 지휘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이렇게 몸도 안 좋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뭐 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 동작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처음 배울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일 기초적인 거는 조금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100% 그냥 자기 음악을 지휘자 일은 한 90% 이상은 방에서 혼자 그냥 공부하는 게 그게 대부분이고, 지휘하는 자체 그리고 연습시키는 자체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그 음악을 공부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 네. 저는 권투를 좋아해요. 권투 선수들이 하는 말이 경기라고 하나. 준비할 때 승패 결정되는 게 그 링 안에서 승패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자기 GM에서 그리고 훈련 거기서 혼자 뛸 때 뭐 준비할 때 거기서 결정된다고. 그리고 준비가 제대로 됐으면 경기 날은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이기든지 지든지.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그 경기 날이 그 링이 지옥처럼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와닿네요. 네, 너무 똑같아요. 제가 준비가 잘 안 됐는데 무대에 서야 되는 거는 완전 고역이에요. 네. 근데 잘 준비가 됐으면 그러면 뭐 이게 아주 편한 마음으로. 저는 결국에 모든 예술은 사람의 길이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음악은 이게 음악의 이 파워는 작곡가들이 너무 굉장한 음악을 써가지고 거기서 일단 출발하는 거지만, 특별히 라이브로 이렇게 공연 무대에 섰을 때는 그 연주자들하고 청중들하고 이 의사소통이 되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신저처럼 그 음악을 최대한 잘 살려내 표현을 하면서 저는 음악 연주는 그러니까 제일 슬픈 거는 연주 홀이 텅텅 비었을 때. 그러면 그랬을 때는 우리의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달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낮은 수준의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주 높은 진짜 예술가들은 자기 뭐 10,000명 앞에서 하든지 뭐 산꼭대기에서 혼자 하든지 뭐 자기 예술을 위해서 한다. 근데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음악을 알려주고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예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정민 지휘자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 어제 공연에서 다시 한번 음악은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 느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느낌 들게 해주셔서 아주 좋은 비유가 적절했어요? 좋은 설명이었어요. 근데 지휘자님이 그렇게 저랑 이렇게 어떻게 호흡이 맞으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 저도 어떻게 좀 좋은 말 한 것 같아요. 같은 프랑스 출신이어서 그렇죠. 뭔가 이게 네, 같이 프랑스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호흡이 맞춰서 특히 인터뷰가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럼 또 다음에 봐요. 네, 아비안또.